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부에서는 좀 더 일을 하는 스타일,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근데 제가 그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인터뷰가 좀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네. 막뭐 과거글까지 막 찾아서 보거든요. 왜냐면 네. 어떻게 해서 발전을 했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살았을까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네. 올바른 참견도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예전 글부터 쭉 봤는데 그 로고도 지금은 좀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초창기에 봤던 글이랑 지금 포맷이랑 약간 조금 또 다르기도 하고 네. 점점 더 약간 프로의 냄새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2021년 다르고 2020년 다르고 2022년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좀 어떻게 스스로 준비하시고 하셨는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맨땅에 헤딩이기는 했어요. 제가 아는 거를 적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 머릿속에 아는 거를 글로 적는 게 힘들더라고요. 글로 적는 거보다는 말로 하는 게 좀 더 편했는데 말로 하는 거를 또 글로 적어보니까 또 어렵고 이거를 되게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블로그 글 하나 쓰는 거에 안 믿기시겠지만 저는 7시간 걸렸어요. 제가 읽어보는데 너무 초등학생 일기 같은 거예요. 초등학생 일기 같아서 그냥 처음에는 썼다 지우고를 되게 많이 반복하다. 그리고 다음 주에 글 한 번 더 써보고 하다 보면은 한 달 전에 글이 촌스럽게 보이고 이번에 좀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다음 달 또 지나서 보면은 좀 괜찮아지고 이랬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저 나름대로 좀 귀인이라고 하죠. 좀 좋은 보호자님을 만났어요. 그 좋은 보호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우연찮게 그냥 그 보호자님은 방문 교육을 한번 실패를 했었던 보호자님인데 두 번째 그래도 한 번만 더 믿고 해보자 해서 제가 갔는데 좀 괜찮았었나 봐요. 그래서 교육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근데 훈련사님 제가 생각할 때 교육은 괜찮게 하시는데 마케팅적인 요소가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그렇냐고. 저는 제가 훈련사라서 지금 그때가 25살이었으니까 25살 될 때까지 훈련만 잘하면 잘 될 줄 알았다. 그리고 지금도 잘 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 뭐가 부족해 보이냐 이렇게 여쭤봤죠. 저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그랬더니 되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부족해 보이니까 이거를 훈련사님 나름대로 고쳐서 한번 와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업까지 제가 A4 종이 한 3장 정도 되는 분량을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강아지 교육하고 이제 훈련사님 잠깐 이거 정리를 해왔으니까 자리에 앉아봐라 하고 그 자리에서 1시간 정도 가량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로고는 왜 이래서 이 느낌이 안 좋은지 이거는 교육 프로그램은 왜 이렇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보호자한테 선택권을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올바른 참견이 2020년에서 21년 넘어가면서부터 많이 바뀌게 됐어요. 맞아요. 제가 느낀 지점이 맞구나. 네. 초반에는 교육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교육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넘어가면서 저도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20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갈 때쯤 저 나름대로도 이제 경쟁력이 좀 더 필요했고 그때부터는 좀 더 벤치마킹? 내가 또 벤치마킹을 하면서도 유튜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도 사실 좀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2020년에 블로그 처음 쓸 때처럼 영상 하나 찍고 영상을 만드는 데까지 이건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더 오래 걸리죠. 맞아요. 영상 콘텐츠가 좀 더 오래 걸려요. 지금은 블로그 글 하나 쓰는데 2시간 반, 3시간 정도면 쓰는데 처음에도 블로그 글 쓸 때도 9시간 걸렸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지금 당장 하려고 하지 말고 유튜브 컨텐츠를 좀 만들어 놓자. 어차피 블로그는 볼 사람들이 보고 유튜브는 보는 사람들이 또 따로 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블로그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유튜브 컨텐츠를 위한 밑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멀리 보고 연결이 네. 또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블로그에는 이제 양질의 컨텐츠 이렇게 올리고 그것도 인스타그램이랑 연동해서 하나씩 올리고 그리고 카드 뉴스를 좀 벤치마킹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블로그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쭤봤던 게 네. 그러니까 분명히 몸은 하나인데 네. 블로그도 하고 이분이 네. 이럴 것 같지 않아서 혹시 네. 직원을 쓰시냐고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근데 네. 아니라고 하셔서 그 전 글을 봤더니 약간의 그 말씀하신 터닝 포인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분명히 누가 코칭을 해준 것 같은데 근데 네. 그 방문 훈련 받으셨던 보호자님이 그렇게 네. 좀 도와주신 부분도 있고 네. 또 계속 하시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네. 사실 글이랑 영상은 다르지만 이걸 하면서 걸리는 시간이나 시행착오를 여기다도 좀 써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흡수가 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네. 좀 더 발전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약간 이건 감동의 에피소드다. 네. 그래서 뭔가 보호자님과 네. 훈련사로 만나서 네. 이제 거꾸로 마케팅 컨설팅을 받는 네. 대표와 이제 그렇게 전문가분이 되셔가지고 하셨다고 하시니까 되게 좀 네. 재밌다. 네. 되게 훈훈하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릴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블로그 글을 쭉 보다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이준규 훈련사님이 이제 과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되게 공감 가면서 되게 짠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업체를 만드시고 사실 초반에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동물병원에 테크니션으로 일을 하셨던 얘기가 좀 잠시 써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고, 네. 근데 또 이제 또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경험도 조금 사실 접하기 쉽지 않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20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쯤 이제 올바른 참견이 만들어졌어요. 2019년 12월 27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때 말은 뱉었어요. 나는 이제 올바른 참견 만들어서 할 거다. 근데 당장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제가 수중에 쥔 돈이 한 100만 원 남짓이었고, 뭐 그걸로 이제 생활비 하고 한 달 간간히 이렇게 살아가는 시기였으니까, 그때는 돈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확신이 되지 않는 방문 교육을 그냥 마냥 잡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뭐 한다고 했긴 했으니까 한 달에 2-3건 정도는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생활을 해야 되고 나도 이제 밥 먹고 차량 할부금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이제 통신비, 보험비 이렇게 하니까 한 달 평균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100만 원 정도 돼요. 그쵸. 네, 그냥 숨만 쉬려면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알바를 하면서 투잡을 뛸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간 동물병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24시도 좀 많이 하시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테크니션을 뽑는데 지원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하고 낮에 잠깐 잔 다음에 교육이 있으면 이렇게 교육 나가고 하면은 투잡을 뛸 수가 있겠구나 하고 시작을 하게 됐죠. 그게 또 동물의 건강적인 측면을 돌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르는 부분도 현장에서 뛰면 알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호자가 흔하게 키우면서 많이 겪는 질병들을 내가 많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호자들에게 이런 근거로 이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그냥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아 보여서 투잡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게 되다가 약 7개월 정도 진행을 했죠. 1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그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 많이 됐어요. 뭐 안락사 하는 아이들도 안타깝지만 봤었고 출산을 하는 아이들도 봤었고 눈알이 빠진 아이들, 슬개골 탈구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기름진 음식 먹고 췌장염 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 보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병에 자주 걸리고 우리 보호자님들은 어떤 병원에 와서 어떤 일들을 겪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제가 또 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문교육 일이 좀 잘 되기도 하고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되게 졸려요. 맞아요. 위험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그 수입 없이도 방문교육으로 이 수입을 채워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 야간 업무를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조금 몸은 고된 부분도 있었을 거고 네. 또 시작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조금 멀리 보고 오래 하기 위해서 네. 시작한 거긴 했지만 그 안에서 좀 배웠던 것들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저는 이 직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이런 일도 해봤다. 음. 그리고 경험은 제 자산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듣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한 게 벌써 한 8년 차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혼자 일하시는 분들의 모임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다들 직장 다니시다 오신 분들이었는데 이게 딱 2년이 지나니까 남는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더니 초반에 자리 잡을 때 이거를 버티냐 못 버티냐 물론 그분들이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지만 초반에 말씀하신 것좀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는 내가 이제 버텨주려면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하다 보면 자꾸 예전 직장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하게 네. 되고. 네. 근데 이제 갔다가 또 다시 오기도 쉽지 않고 이래서 네. 약간 타겟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네.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파트타임으로 예전에 하던 일을 이제 글 쓰는 직업이랑 같이 병행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것만 전업으로 하게 된 건데 그래서 그 마음도 좀 너무 알겠고 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좋아하는 마음이 되게 분명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초반에 일이 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 네. 그러시더라도 조금만 좀 버텨보시는 거를 네. 네,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 지금까지 사실 이 8년, 9년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애견 훈련사를 지켜내는 그런 과정.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직업을 지켜내는 과정 같았어가지고. 네. 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엄청 열심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는 이렇게 혼자 일을 하고 내 직업, 내 업장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3부에서 또 다른 테마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멀리 가지 마세요. 다시 만나요. 제발.